형장의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윤설은 고개를 숙이고 바닥에 비녀를 내리쳤습니다. 그 속에서 왕의 밀명이 드러났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버려진 곳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시는 기적이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형장은 고요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을수록 소리는 오히려 사라지는 법이었어요. 윤설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18배 얼굴이었으나 눈빛에는 이미 많은 계절이 지나 있었어요. 형장을 둘러싼 백성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어요. 역적의 딸을 보는 일은 불길한 일이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설은 그들을 탓하지 않았어요. 두려움은 사람을 침묵하게 만드는 가장 강한 힘이니까요. 역적의 딸이 감히 고개를 들다니. 수령의 말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사람들은 더욱 고개를 숙였고 누구도 윤설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그 순간 윤설은 천천히 머리에 비녀를 뽑았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가느다란 비녀였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윤설은 망설임 없이 비녀를 바닥에 내리쳤어요. 딱! 단단한 나무 바닥에 부딪힌 비녀는 두 동강이 났고 그 속에서 얇은 종이 하나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수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걸 빼앗아라. 수령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윤설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목숨값이 아닙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녀는 말했습니다. 조선의 진실값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흔들렸어요. 형장을 둘러싼 백성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역적의 딸이 무슨 진실을 말하는가. 하지만 관아의 포졸들은 재빨리 움직였어요. 종이를 빼앗고 윤설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윤설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저항은 이미 끝났으니까요. 그러나 그날 진실은 읽히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 종이에 적힌 글자를 소리내어 읽지 않았습니다. 수령은 종이를 구겨 소매 속에 집어넣었고 판결을 서둘러 내렸어요. 윤설은 섬으로 유배한다. 관아에서는 사흘 뒤 윤설을 배에 태웠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배웅하지 않았어요. 역적의 피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멀리서 손가락질만 할 뿐이었습니다. 한때 윤설의 집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섰었어요. 아버지는 명망 있는 학자였고 어머니는 덕이 높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사라졌어요. 배가 출발하던 날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바다를 덮었고 파도는 쉬지 않고 배 옆구리를 두드렸어요. 윤설은 갑판 한쪽에 앉아 점점 멀어지는 한양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돌아갈 곳이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옥에서 죽었고 어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은 몰수되었고 친척들은 연을 끊었어요. 윤설에게 남은 건 몸에 걸친 누더기 한 벌과 비녀 속에 숨긴 작은 종이 한 장뿐이었습니다. 아니, 이제 비녀는 부러졌으니 종이 조각만 남았네요. 그 종이에는 아버지의 혈서가 적혀 있었어요. 억울한 죽음을 증명할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윤설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데도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배는 사흘을 갔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칠 때는 배가 뒤집힐 것 같았어요. 윤설은 갑판 구석에서 몸을 웅크린 채 버텼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역적의 딸에게는 밥 한 그릇도 아까운 것이었습니다. 해시태그 바다로 내쳐진 아이. 섬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선착장에는 몇 명의 사람만이 서 있었고 모두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그들도 유배된 사람들이거나 유배된 사람들을 감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관아의 하인 하나가 윤설을 끌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을이라고 하기엔 초라했습니다. 집들은 대부분 허름했고 길은 제대로 나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윤설을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새로운 유배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기가 내가 살 곳이다. 하인이 가리킨 곳은 허물어진 초가였어요.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문짝은 한쪽이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벽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어요. 윤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인은 쌀자루를 내려놓지 않은 채 돌아섰습니다. 역적의 피를 먹일 곡식은 없다. 그 말만 남기고 하인은 사라졌어요. 윤설은 초가 앞에 서서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짠맛과 비린내가 섞인 낯선 공기였습니다. 한양의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초가 안으로 들어가자 어둠이 그녀를 삼켰어요. 창문은 깨져 있었고 바닥에는 곰팡이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윤설은 구석에 몸을 웅크렸어요. 배고픔이 밀려왔지만 먹을 것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그날 밤 윤설은 울지 않았어요. 눈물은 사치였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에 말했어요. 울지 말거라. 눈물은 약한 자의 것이니. 윤설은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귀를 열었어요. 바람소리, 파도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이 섬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물속에서 사람이 숨을 고르는 소리였습니다. 윤설은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달빛 아래 바다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형체였어요. 하지만 물속에서 나온 것처럼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윤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귀신일까? 하지만 그 형체는 천천히 해안가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모래 위에 앉았습니다. 사람이었어요. 해시태그 물속에서 사는 사내. 다음 날 새벽 윤설은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물이라도 마셔야 했어요. 우물이 어디 있는지 몰랐으니 바닷물이라도 입에 적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칼을 쓸어 넘기는 사내였어요. 여긴 오래 머무를 곳이 아닙니다. 사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윤설은 한 걸음 물러섰어요. 사내의 얼굴은 새벽 어둠 속에서도 또렷했습니다. 그는 마치 물이 집인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서 있었어요. 온몸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추운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윤설이 되물었습니다. 사내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다 대답했어요. 나는 물속에 사는 사람이니까요. 그의 이름은 강보였습니다.
뱃사공의 아들이었고 육지에서 밀려난 사람이었어요. 강보의 아버지는 관아에서 부리던 사공이었는데 어느 날 세금을 실은 배가 폭풍에 뒤집혔습니다. 세금은 모두 바다에 가라앉았고 사공은 책임을 물어 이 섬으로 유배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병으로 죽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요. 강보는 그때부터 혼자가 되었어요. 10살 때였습니다. 섬에서 가장 더러운 일을 도맡아 해야 했어요. 썩은 그물을 끌어올리고 바다에 떠도는 시신을 수습하고 염전의 찌꺼기를 치우는 일,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여기 사람들은 모두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강보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그 중 하나가 된 거예요. 윤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섬은 조선이 버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걸요. 죄를 지었거나 죄를 지었다고 의심받거나 아니면 그저 누군가에게 미움을 산 사람들, 그들은 모두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럼 저도 이래야겠네요. 윤설이 말했습니다. 강보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웃었어요.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강보의 얼굴에 웃음이 어색하게 걸려 있었어요.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같이 일합시다. 오늘부터요. 윤설이 말했습니다. 배가 고파요. 강보는 잠시 그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오두막으로 가서 말린 생선 한 조각과 딱딱한 보리떡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게 전부예요. 윤설은 그걸 받아 천천히 씹었습니다. 생선은 짜고 질겼고 보리떡은 딱딱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다 먹었습니다. 남김없이요. 강보가 시키는 일은 단순했습니다. 염전에서 굵은 소금을 골라내고 바닷물로 그물을 씻고 말린 미역을 묵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손이 터지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윤설의 손은 며칠 만에 갈라지고 피가 났어요. 한양에서는 붓을 잡던 손이었습니다. 이제 그 손은 그물을 잡았어요. 손이 아프면 물에 담가요. 짠물이 약입니다. 강보가 말했습니다. 윤설은 그의 말대로 했어요. 바닷물에 손을 담그자 처음엔 따가웠습니다. 상처에 소금물이 스며드는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나중엔 손이 무뎌졌습니다. 감각이 사라지는 게 익숙해지는 거라는 걸 윤설은 그렇게 배웠어요. 일을 마치면 해가 저물었습니다. 강보는 자기 오두막으로 돌아갔고 윤설은 허물어진 초가로 돌아왔어요. 밥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보가 가끔 말린 생선 한 조각을 두고 갔어요. 아무 말 없이 문 앞에 놓고 갔습니다. 윤설은 그걸 조금씩 씹으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몸이 적응했어요. 손에 굳은 살이 생겼고 팔에 힘이 붙었습니다. 염전일은 고되었지만 리듬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해가 뜰 때 염전으로 가고 해가 질 때 돌아왔습니다.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이 윤설을 살게 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윤설은 바느질을 시작했어요. 초가에 남아있던 헝겊 조각들을 모아 누비를 만들었습니다. 밤마다 바늘을 들고 실을 꿰었어요. 손끝이 저리고 눈이 침침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가르쳐준 바느질 솜씨가 살아났습니다. 윤설은 한 땀 한 땀 정성껏 누비를 만들었어요. 헝겊은 낡았지만 바느질은 정교했습니다.
누비는 조금씩 형태를 갖췄어요. 이걸 팔면 먹고 살 수 있어요. 윤설이 강보에게 말했습니다. 강보는 누비를 만져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솜씨네요. 이걸 육지로 가져가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강보는 장날에 맞춰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갔어요. 그리고 윤설의 누비를 팔았습니다. 처음으로 죗값을 받았어요. 은전 5냥. 많지는 않았지만 윤설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이 돈은 밥값이 아니야. 윤설은 말했습니다. 기록값이야. 강보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윤설은 그날부터 종이와 붓을 샀습니다. 육지에서 가져온 싸구려 종이와 낡은 붓이었지만 윤설에게는 보물이었어요. 그리고 장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윤설의 장부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적혀 있었어요. 염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름, 하루 품삯, 관아에서 가져가는 세금의 양. 처음엔 단순한 기록이었습니다. 윤설은 숫자를 적었어요. 날짜, 사람 이름, 일한 시간, 받은 품삯.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장부는 두꺼워졌어요. 윤설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아챈 거예요. 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의 양과 관아에 받쳐진 소금의 양이 달랐습니다. 차이가 컸어요. 누군가 중간에서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봐요. 윤설이 강보에게 장부를 보여줬습니다. 강보는 숫자를 따라 읽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신첨지가 빼돌리고 있어요. 이 섬의 모든 장사를 그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신첨지는 이 섬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진 자였어요. 대대로 이 섬을 지배해온 토호였습니다. 관아와도 긴밀한 관계였고 섬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렸어요. 세금을 걷는 일도 그가 맡았고 품삯을 주는 것도 그였습니다. 사람들은 신첨지를 두려워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강보가 물었습니다. 윤설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일단 기록해요. 증거를 모으는 겁니다. 증거를 모아서 뭐 하는데요? 언젠가 쓸 날이 올 거예요. 윤설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강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규칙이 생겼습니다. 윤설은 기록했고 강보는 정보를 모았어요. 바닷길, 창고의 위치, 신첨지의 거래처, 사람들의 거짓말까지 모든 것이 장부에 담겼습니다. 강보는 물속에서 살던 사람답게 밤에 움직였어요. 달이 없는 밤이면 바다로 들어가 헤엄쳐 다녔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살폈어요. 신첨지가 숨겨둔 소금, 자루들, 관아에 바치지 않은 쌀, 몰래 거래하는 물건들. 강보는 그 모든 걸 기억했고 윤설에게 전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섬 사람들이 윤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누비를 사러 왔어요. 윤설의 솜씨가 소문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중엔 말을 하러 왔습니다.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하소연, 세금이 너무 많다는 불만, 관아의 부당한 처사. 윤설은 모두 들어줬어요. 그리고 장부에 적었습니다. 김서방네는 석 달째 품삯을 못 받았어요. 박 과부는 억지로 빚을 떠안았대요. 이 아이는 아버지가 일하다 다쳤는데 치료비를 받지 못했어요. 윤설은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이름, 날짜, 내용. 장부는 점점 두꺼워졌어요. 윤설의 초가는 어느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느 날 강보가 물었습니다. 윤설은 장부를 덮으며 대답했어요. 지금은 몰라요. 하지만 언젠가 이게 칼이 될 겁니다. 칼이요? 네. 진실이라는 칼. 강보는 윤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의 가을, 새로운 현감이 부임했습니다. 이름은 정사룡이었어요. 그는 한양에서 밀려난 양반으로 뇌물을 받다 걸려 이 섬으로 좌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욕심이 많았어요. 좌천당했다고 해서 욕심까지 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정사룡은 섬에 도착하자마자 신첨지와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의기투합했어요. 정사룡은 권력이 필요했고 신첨지는 더 많은 이익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더 걷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불만이 많았지만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정사룡이 윤설을 불렀어요. 신첨지가 귀띔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섬에 글을 아는 여자가 있다고, 장부를 잘 쓴다고. 관아에 들어간 윤설은 차가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정사룡은 탁자에 앉아 그녀를 내려다봤어요. 내가 그 역적의 딸이지. 윤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사룡은 계속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우월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 사람이 되면 내 죄는 없던 일이 된다. 한양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 윤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정사룡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는 윤설에게 장부를 맡기려 했어요. 신첨지와의 거래를 기록하고 뒷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일, 세금을 어떻게 나눌지, 물건을 어떻게 빼돌릴지, 모든 걸 장부에 적는 일이었습니다. 윤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다. 역적의 피라도 쓸모가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법이지. 정사룡의 말에 윤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윤설은 강보에게 말했어요. 시간을 벌었어요.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윤설은 부러진 비녀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비녀의 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밀랍으로 봉한 작은 종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혈서였어요. 그리고 관인이 찍힌 또 다른 종이도 있었습니다. 왕의 인장이 선명했어요. 이게 뭐예요? 강보가 물었습니다. 윤설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남긴 증거예요. 역적이 아니라는 증거. 강보는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글자를 읽을 줄 아는 그였지만 이 글은 어려웠어요. 하지만 대략의 내용은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엔 왕의 밀명이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역적을 잡기 위해 움직이던 사람이었어요. 역적 무리에 침투하라는 왕의 명을 받았던 거예요. 하지만 누명을 쓰고 죽었습니다. 그럼 이걸 한양에 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강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윤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에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큰 증거가 필요해요. 더 큰 증거요? 윤설은 자신이 만든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나는 문서를 주러 가는 게 아니야. 불씨를 주러 가는 거야. 이 섬뿐 아니라 조선 전체의 부패를 보여줄 증거가 필요해요. 강보는 윤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원대했어요.
그로부터 석 달 뒤 윤설은 정사룡의 장부를 완성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였지만 속에는 모든 비리가 담겨 있었어요. 신첨지와의 뒷거래, 세금 빼돌림, 백성들을 착취한 기록. 윤설은 교묘하게 숫자를 배치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상이지만 자세히 보면 모순이 드러나게요. 윤설은 두 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정사룡에게 주었고 하나는 숨겼어요. 숨긴 장부에는 해설이 달려 있었습니다. 어떤 숫자가 거짓이고 어떤 거래가 불법인지 모든 걸 명확하게 적어두었어요. 하지만 신첨지는 눈치챘습니다. 윤설이 섬 사람들과 자주 이야기한다는 걸요. 그리고 윤설의 집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도 알았어요. 신첨지는 불안했습니다. 전현이 뭔가 꾸미고 있습니다. 신첨지가 정사룡에게 말했습니다. 정사룡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역적의 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신첨지는 계속 경고했습니다. 전현의 집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무언가 말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사병을 양성하는 게 아닐까요? 정사룡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병 양성, 그건 영모의 죄였어요. 정사룡은 즉시 윤설과 강보를 잡아들이라 명했습니다. 그날 밤 포졸들이 윤설의 집을 덮쳤어요. 반역의 죄로 잡아들인다. 윤설과 강보는 끌려갔습니다. 죄목은 사병 양성이었어요. 근거 없는 죄였지만 관아에선 이미 판결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증거 같은 건 필요 없었어요. 신첨지가 증인으로 나섰고 몇몇 사람들이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형장이 준비되었어요. 윤설은 옥에 갇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어둡고 좁은 옥이었어요. 강보도 같은 옥에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윤설이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당신까지. 괜찮아요. 강보가 말했습니다. 어차피 전 버려진 사람이에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살아야 해요. 당신도요.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형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번엔 섬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윤설과 강보는 무릎을 꿇었어요. 윤설은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자신에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정사룡이 나와 선고를 읽었습니다. 역적의 무리를 참한다. 막내 집행자가 칼을 들었어요. 칼날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윤설은 눈을 감지 않았어요. 강보도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술 냄새가 풍겼어요. 절름발이 노인 하나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피했어요. 노인은 늘 술에 취해 있는 거지였습니다. 술값은 받았지.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목숨값을 치를 차례구나.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노인은 누구도 신경 쓰지 않던 거지였어요. 석 달 전부터 이 섬에 나타나 구석에서 술이나 마시고 사는 사람. 하지만 그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노인의 목소리가 형장을 가득 채웠어요. 술 냄새는 사라지고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절름발이 걸음걸이도 사라졌어요. 노인은 꼿꼿이 서서 마패를 높이 들었습니다. 정사룡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무슨 짓이오?
정사룡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손을 들자 뒤에서 군관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숨어 있다가 일제히 나타난 거예요. 그들은 정사룡과 신첨지를 붙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나는 관직에 있는 사람이요. 정사룡이 발버둥 쳤지만 군관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윤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꽂아두었던 부러진 비녀 조각을 꺼냈어요. 다시 한번 비녀 조각을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딱! 비녀는 완전히 부서졌고 밀랍봉인이 깨지며 혈서가 드러났습니다. 암행어사가 그걸 집어 읽었어요.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선왕의 밀명이로구나.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선왕의 밀명이라니. 암행어사는 계속 읽었어요. 거기엔 윤설의 아버지가 역적을 잡기 위해 움직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도요. 밀명에는 왕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다. 암행어사가 선언했습니다. 오히려 나라를 지키려 한 충신이었다. 형장이 술렁였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윤설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눈물이 흘렀어요. 처음으로 허락된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돌아온 거예요. 강보가 윤설의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윤설은 강보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어요. 암행어사는 윤설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기록한 장부가 있다고 들었소? 윤설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 장부는 두꺼웠어요. 3달 동안 만든 것이었습니다. 암행어사가 받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염전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생산량과 실제 납부량의 차이가 명확했어요.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에는 신첨지의 뒷거래가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누구와 무엇을, 얼마에.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세 번째 장에는 정사룡이 받은 뇌물의 목록이 있었습니다. 날짜, 금액, 출처, 하나하나 명확했어요. 암행어사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장부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백성들의 하소연, 부당한 세금, 폭력의 기록, 모든 것이 날짜와 이름과 함께 정리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증인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부가 아니오. 암행어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이 섬의 역사요. 윤설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버려진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암행어사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정사룡과 신첨지를 돌아봤어요. 두 사람은 땅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대들의 죄는 명백하오. 재산을 몰수하고 유배형에 처한다. 정사룡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하지만 암행어사는 냉담했어요. 신첨지는 끝까지 항변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오. 전현이 꾸민 일이라고. 하지만 장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숫자는 명확했고 증인은 여럿이었습니다. 군관들이 그들을 끌고 갔습니다. 정사룡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빌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섬 사람들은 형장에 남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윤설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그들의 말을 들어준 사람.
처음으로 그들의 삶을 기록해 준 사람.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설은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저는 복수하려고 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형장이 조용해졌어요. 진실이 굶지 않게 하려고 살았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박수를 쳤어요. 형장의 박수가 퍼졌습니다. 윤설은 처음으로 웃었어요. 며칠 뒤 윤설은 한양으로 돌아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암행어사가 함께였고 강보도 노를 잡았어요. 배는 천천히 섬을 떠났습니다. 선착장에는 많은 사람이 나와 있었어요. 그들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윤설은 갑판에 서서 섬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장부가 그들의 목소리였어요. 기록이 그들을 증명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강보가 물었습니다. 윤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게 제가 살아야 했던 이유였어요. 강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양에 가면 어떻게 할 건가요? 윤설은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강보를 돌아봤어요. 다시 기록할 겁니다. 버려진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강보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럼 전 평생 그 진실 옆에서 노를 젓겠습니다. 바다는 그날도 조용했습니다. 파도는 일렁였고 배는 천천히 나아갔어요. 윤설은 품에서 부러진 비녀 조각들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다시 필요 없는 것들이었어요. 역할을 다한 거예요. 그녀는 비녀 조각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조각들은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햇빛이 그 위를 비췄어요. 반짝이며 사라지는 조각들을 보며 윤설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진짜 자유를요. 한양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윤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기록해야 할 이야기가 많다는 걸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는 빛이 될 거라는 것도, 버려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요. 강보가 노를 저었습니다. 물결이 배를 밀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앞을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갈매기들이 배 위를 날았어요. 그렇게 그들은 육지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서요. 마이너스 해시태그 에필로그 기록하는 사람. 윤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그녀는 먼저 궁궐로 갔어요. 암행어사가 함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왕은 직접 윤설을 만났어요. 그대 아버지는 충신이었소. 왕이 말했습니다. 과인이 미처 보호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소. 왕은 직접 사과문을 내렸고 윤설의 집안은 복권되었습니다. 몰수되었던 재산도 돌아왔고 집도 돌려받았어요. 하지만 윤설은 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전 작은 집이 좋아요. 윤설이 말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북촌의 작은 집을 얻어 그곳에서 살았어요. 마당이 있는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붓을 들었어요. 섬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강보는 그녀 곁에 머물렀어요. 윤설이 한양에 도착한 후
강보도 함께 왔습니다. 섬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었어요. 낮에는 한강에서 일했고 밤에는 윤설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했어요. 말이 필요 없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윤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제 곁에 있어요? 강보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기록하는 이야기 속에 제가 있으니까요. 윤설은 웃었어요. 그리고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글자가 새겨졌어요.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그녀가 쓴 글은 조금씩 세상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버려진 사람들의 이야기였지만 그 안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숨결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거기 있었고 누군가의 고통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다로 내쳐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책은 한양에서 소문이 났고 곧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책을 읽으며 생각했어요. 버려진 사람들도 사람이라는 것을요. 조정에서도 책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대신은 분노했고 어떤 대신은 감동했어요. 왕은 책을 읽고 개혁을 명했습니다. 유배지의 제도가 바뀌었고 감시 체계가 강화되었어요. 윤설은 계속 기록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모두 버려진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강보는 그녀 곁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몇 년 뒤 강보가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록할 거예요? 윤설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버려진 사람이 없어질 때까지요. 그럼 평생 기록하게 될 거예요. 알아요. 윤설은 웃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게 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니까요. 강보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의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맑았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비록 한양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바다는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물결 위에 두 사람의 이야기가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영원히요. 어느 봄날 윤설과 강보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작은 혼례였어요. 섬에서 왔던 몇몇 사람들이 참석했고 암행어사였던 분도 왔습니다. 윤설은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었고 강보는 처음으로 새 옷을 입었어요. 혼례 후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윤설은 기록했고 강보는 노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한강에서 작은 배를 가지게 되었어요. 밤이 되면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어요. 행복해요? 강보가 물었습니다. 네. 윤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요? 저도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별을 봤어요. 별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윤설의 머리에 흰머리가 생겼고 강보의 얼굴에 주름이 늘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계속 함께였습니다. 윤설은 여전히 기록했고 강보는 여전히 그녀 곁에 있었어요.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윤설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기록하고 싶습니다.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윤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럼 같이 기록합시다. 그렇게 윤설의 제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또 제자를 가르쳤어요. 기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버려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이요. 윤설은 늙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이어졌습니다. 기록은 계속되었고 진실은 살아남았어요. 어느 겨울날 윤설은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어요. 진실은 굶지 않는다. 기록이 있는 한. 그게 그녀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윤설은 붓을 내려놓고 강보를 봤어요. 다 썼어요. 잘했어요. 강보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웃었어요. 그날 밤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어요. 윤설과 강보는 창가에 앉아 눈을 봤습니다. 세상은 조용했고 아름다웠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강보가 물었습니다. 하나도요. 윤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함께였으니까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봤어요. 눈은 계속 내렸고 세상은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섬에서, 한양에서, 그리고 조선 어디에서나 물결은 끝없이 이어졌고 그 위에 이야기가 떠다녔어요. 윤설의 이야기, 강보의 이야기, 그리고 버려진 사람들의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가 기록되었고 기억되었습니다. 진실은 굶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있었으니까요.